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은 없습니다. 보통 판매되는 음식이라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매우 민감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양냉면이나 파인애플이 잔뜩 올라간 하와이안 피자, 그리고 삭힌 홍어회 등입니다. 참고로 전 이 셋 모두 싫어합니다. 그중 오늘의 첫 이야기는 민트초코입니다. 흔히 민초라고도 불리며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초단이라는 의문의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초 단원들은 1973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의 장녀인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스의 결혼에 사용할 디저트 콘테스트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마릴린 리케즈가 출품한 민트 로얄이라는 이름의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금상을 수상하며 지금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민초의 역사는 꽤나 더 오래됐는데 과거 초콜릿이 지금처럼 달콤하지 않은 카카오의 형태였을 때 약으로 사용함에 너무 쓴맛이 강해 박하와 섞어 먹던 것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쓴 한약도 먹다 보면 달달하고 맛있듯이 점차 민트와 초콜릿의 조합이 16세기 이후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부터 지금까지 호불호는 여전합니다. 민트초코의 불호 위치가 확고히 형성된 것은 민트초코의 맛이 치약 맛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민트는 허브의 일종으로 과거부터 여러 제품에 첨가되었습니다. 치약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인 만큼 민트초코의 민트 향에서 치약을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흔히 민트라면 개운하고 시원하며 입안에 화한 느낌이 드는 허브를 떠올리게 되는데 민트라는 하나의 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트의 종류는 무려 600여 가지나 되고 그중 가장 근본이며 친숙한 종이 스피어민트입니다. 명칭 그대로 잎이 창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해서 스피어민트입니다. 워터민트라는 개울이나 강, 습지 등에 서식하는 이름값 하는 민트도 있습니다. 이 둘이 교배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민트가 바로 페퍼민트입니다. 민트 특유의 멘톨 성분이 풍부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죠. 참고로 성분표에 민트 추출물이라 쓰여있는 경우는 스피어민트와 페퍼민트 추출물의 혼합이며 페퍼민트 추출물이라 쓰인 경우는 오로지 페퍼민트만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페퍼민트의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톨입니다. 멘톨은 페퍼민트 오일의 40에서 50%를 차지하며 민트 특유의 시원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거의 같은 구조이지만 알코올이 아닌 케톤으로 이루어진 멘톨은 민트에 차가운 느낌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농도로 과량 섭취할 때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30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민트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칼립톨 역시 시원한 느낌을 느끼도록 만드는 물질입니다. 다른 함유물인 플레곤은 신경 독성을 보이기도 하며 효소 반응에 의해 플레곤으로부터 생합성되는 멘토퓨라는 높은 간독성을 갖는 위험물질입니다. 결국 페퍼민트는 약용, 식용을 비롯해 흔히 쓰이지만 살충 효과도 갖는 만큼 고농도에서는 독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리몬에는 그냥 귤이나 레몬 향이라 좋고 비리디플로롤이라는 화합물은 결핵균을 비롯한 다양한 세균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갖는 유익한 물질입니다. 민트하면 가장 중요한 시원함 혹은 차가움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온도를 느끼는 수용체 역시 맛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TRPV1은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캡사이신을 비롯한 화합물들은 TRPV1을 임의로 활성화시키게 되죠. 뜨겁고 매운 통증을 느끼도록 합니다. 냉통증은 보통 15도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합니다. 여기 관여하는 것은 TRPA1이라는 수용체인데 고추냉이나 겨자와 같은 물질들이 이를 활성화시킵니다. 뜨거움은 없지만 대신 매우 찬 것을 먹었을 때처럼 콧잔 등과 머리가 지끈거리며 매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멘톨은 이들과는 다른 30도 이하에서 발현되는 TRPM8 수용체와 관여됩니다. 우리 몸은 TRPM8로 인해서 30도 이하에서 시원하다라는 감각을 느끼지만 멘톨은 이를 임의로 활성시키기 때문에 멘톨을 먹어도 입이 시원해집니다. 당연히 멘톨이 TRPM8 수용체의 수소결합이나 화학결합을 통해 들어맞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멘톨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채널이 열리며 이제껏 신경 자극과 전달에서는 큰 역할이 돋보이지 않았던 칼슘 이온이 유입되어 자극이 시작됩니다. 한번 자극되어 입안이 지금 시원한 상태다라는 정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하사탕 등을 먹고 물을 마시면
지금 입에 물이 들어왔는데 이 물은 차가운 물이다 라고 뇌가 생각해서 아주 차가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더 강한 독, 더 효과 좋은 약, 더 매운 음식이 탄생하듯 더 시원한 분자는 없을까요? 멘톨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면 점점 더 시원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WS3라는 껌이나 사탕 등에 사용되는 적은 양으로도 멘톨보다 시원한 물질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개량된 WS12는 이보다도 훨씬 더 시원합니다. WS는 지금은 At Your Personal Care라는 회사가 소유한 윌킨슨 스월드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화학회사인 듯 싶지만 이름대로 칼을 만드는 회사였고 면도기 제조에 뛰어들며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면도 크림을 위한 물질의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재밌는 것은 멘톨 구조는 눈 씻고 봐도 없는 아이실린이라는 분자가 가장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해서 분자 이름도 아이스에서 유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수 효과량이라는 최대 효과의 절반만큼이 관찰되는 물질의 농도를 비교해서 다양한 목표 반응에 대한 화학 물질의 효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은 값일수록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잘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멘톨은 200 마이크로몰 농도가, WS12는 12 마이크로몰 농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실린은 단 0.3 마이크로몰 농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오니 얼마나 강력한 물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트초코보다 조금 더 호불호가 강한 것은 고수입니다. 요리에 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수 김치를 담가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향이 강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깻잎 먹듯 고수를 먹는데 고수 케이크나 고수 쉐이크, 고수 아이스크림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 고수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전 떳떳한 것이 고수를 뜻하는 용어 코리앤더는 빈대나 노린재, 악취나는 벌레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코리스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고수는 냄새 지독한 풀이었습니다. 특히 고수는 싱그럽고 산뜻해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특정 사람들에게는 비누 맛, 로션 맛, 화장품 맛과 같은 매우 인공적이고 불쾌하며 겉도는 맛으로 인식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를 해결할 수는 있는 걸까요? 비누와 고수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비누는 식물성 혹은 동물성 기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름이나 지방은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라이드라는 물질에 해당하는데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의 길이와 성질에 따라 유동성 있는 오일이거나 끈적하고 뭉쳐있는 지방 형태를 갖습니다. 탄소의 개수가 적은 8개나 10개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 코코넛 오일과 같은 형태이며 단단하게 뭉친 비누는 이보다 훨씬 더 긴 16개나 18개의 탄소 사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라이드, 곧 기름을 염기성 조건에서 가열하면 글라이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뉘어지며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비누는 탄소 사슬의 끝에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수 에센스 오일의 성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의 함량을 갖는 성분들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고리형 혹은 멘톨과 유사한 형태의 알파 파이넨이나 리나를, 카르본이 있고 그 외의 거의 모든 성분은 비누에서 본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노란색 분자들은 탄소사슬 끝에 이중결합 산소가 연결된 알데하이드들이며 녹색 분자들은 탄소사슬 끝에 OH가 연결된 알코올입니다. 알데하이드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량을 따지지 않고 모든 성분을 나열해 구분해 보았을 때 많은 종류가 알데하이드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데하이드 성분들은 비누나 로션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쓰인 알데하이드 중 일부는 대표적인 냄새나는 곤충이자 고수라는 명칭의 시작이기도 했던 노린재의 지독한 분비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고수의 향은 특유의 향긋함인가 혹은 비누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수가 비누 맛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한 14,604명의 서로 관계없는 유럽 혈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체 유전자 상관 분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2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전자적으로 고수를 비누 맛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일을 쓴맛으로 느끼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결국 이미 유전자 단계에서부터 고수를 비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직 덜 먹어봐서 맛을 몰라서 그렇다며 권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가혹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요약입니다.
민트 초코가 치약 맛인 이유는 실제로 치약에 민트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자면 민트 초코를 치약 맛으로 강하게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릴 적부터 민트향 치약으로 양치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이미 민트향은 치약이라고 뇌가 학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치를 꾸준히 한 아주 청결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트 초코를 싫어합니다. 너무 치약이라서요. 고수가 비누 맛인 이유는 그냥 진짜 비누 맛이라 그렇습니다. 비누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 유전자적으로 고수향을 좋아하거나 비누 맛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니 고수가 맛있다면 나의 유전자가 고수를 원한다고 생각하며 고수단 사람들과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또 고수가 비누 맛으로 느껴진다면 그렇게 태어나 버린 것이니 어떻게든 조화를 노력할 필요 없이 먹지 않으면 됩니다. 전 고수가 비누라 생각합니다.